네, 코로나19로 대구 지역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거리엔 인적을 찾아볼 수 없고 문을 닫는 상가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기업들도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사실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시외버스도 그렇고요. 대구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 운항도 중단이 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조치였긴 한데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상처가 되는 조치들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직전 코너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홍익표 대변인, 이제 전 대변인이 됐죠. 그러네, 홍 전이 전 됐네요. 대변인의 이 봉쇄 발언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홍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구 봉쇄는 우한 봉쇄 같은 그런 봉쇄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통제를 하겠다, 막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의료적으로 또 의료 정책적으로 역학적으로. 완화한다, 봉쇄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아마도 브리핑에서 옮겨서 발언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 후속 발언 때문에 이 오해는 점점 네.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대구 봉쇄라는 거는 이동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을 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큰 오해인데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다른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런 차가 아니라 버스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승객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염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당분간 혹은 며칠간 운행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런 다른 도시들이 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국제선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구공항에서는 차단이 됐고요. 예. 그 외에 자체적으로도 아마 지금 잠정적인 휴업 상태, 임시 중단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네.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도. 그렇죠. 밀폐된 밀폐된 공간에서. 공간이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이고요. 이동은 충분히 다 가능하다 가셔야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올스톱 위기인 곳이 바로 산업 현장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 사업장들은 이미 상당수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 샷다운제를 좀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직장 폐쇄되고 그러잖아요. 예, 지난 주말 이번 주 넘어오면서 삼성전자 구미공장, 이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에서 실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틀 셧다운하고 다음 네. 날부터 재가동돼서 지금 갤럭시 Z 플립 잘 생산되고 있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우리의 산단입니다. 특히 맞습니다. 구미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거의 한 3,000곳, 2,000곳 이상의 굉장히 이제 많네요. 회사들이 쫙 그 협력 업체들부터 다 몰려 있는데 아마도 좀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셧다운이 가동보다도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여기서도 확진이 커지면 문제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공장이라는 장소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막 일하고 또 예, 호흡을 맞춰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셧다운이 되고 하루 이틀 가니까 이러다가 직원들은 혹시 회사가 아예 문 문 닫는 닫는 거 거 아닌가라는 그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은 대구시 내에서라든가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출을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가요. 네. 보증 기한을 더 확대해 준다든가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런 정도.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게 펀더멘탈을 무너뜨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가 치료가 되면 다시 그렇죠. V자 반등이 예. 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버티는 구간에 있어서의 좀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는 금통위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관련 내용 네.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 사실 공장 저희 같은 같은 경우는 경우도 그렇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그렇죠. 이제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국면이고 조심스럽게 또 양극화 이런 것도 인터넷 댓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것 같던데 현재 예. 대기업에서는 상당 부분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죠. 그 빌딩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예 그러면서 이참에 잠복기인 2주 동안에 재택근무를 해라라는 차원도 있고요. 그룹 자체 컨트롤 타워에서 아예 재택근무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 계열사 이제 2주간 재택근무, 삼성은 임산부를 2주간 다 재택근무를 하게 했고요. 이 밖에도 속속 나오는 것들이 현대라든가 LG라든가 다 지금 재택근무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은 재택근무할 여력이 안 되죠. 아, 안 부족하죠. 되죠. 예, 예. 부족하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외에
공장 쪽, 즉 제조 라인도 거기 재택근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뭐냐 이럴 수가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을 이런 것 같아요. 것들도 일단은 최대한 재택근무도요 감염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 시차제라고 해서 아,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일단 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늦춘다든가 출근 시간을 앞으로 당긴다든가 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 차원에서 뭐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결국 동결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인하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렇죠. 동결이네요. 근데 이게요 1.25잖아요. 지금 예. 직전까지가 최저죠. 네, 이미 최저인데 1%로 낮춘다는 0.25%포인트가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의미. 즉, 네. 이제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 하나구나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이미 워낙 낮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통화 정책에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막 입국 금지하고 뭐 제한 조치하면서 환율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자칫 환율이 그대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가 자금이 있습니다. 빠져나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일단은 추경을 먼저 쓰고 재정 정책을 쓰고 그다음 4월경에 통화정책은. 이 카드는 붙잡고 있지 아마 이런 보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1.00이라는 숫자는 사실 가보지 않은 네.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있고요. 가계부채도 네. 있고. 낮춰가지고 이 돈들이 다시 뭐 투자로 간다면야 그렇죠. 뭐 얼마를 더 못 낮추겠습니까만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잖아요. 안 돌고 현재 부동산으로 돈이 또 몰리겠죠, 또. 없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네. 돈은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단은 한국은행은 이달에는 동결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 얘기도 사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대구에 뭐 인적이 드물다, 그리고 문도 닫고 뭐 가게 열면 손님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드니까 굉장히 저도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 보면서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사실 뭐 지금 점포를 문을 닫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좀 화답하기 위해서 그런지 건물주분들이 또 임대료를 좀 낮춰주는 이런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좀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많이 서로 도우면서 지금 뭔가를 좀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모습은 되게 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제 그런 아픔 속에서 또 하나 우리 국민의 저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구의 서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 출장 갈 때 꼭 예, 예. 이제 들리게 되는 재래시장이죠. 예, 예. 우리나라 전국 3대 시장 중에 하나로 아. 꼽히고 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 서문시장이 다음 달 1일, 3월 1일까지 전상가 이제 휴업을 전상가 휴업이에요. 이게 아마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예, 하고 이제 대구 쪽 SNS에서 사연들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매출이 100만 원대가 16,000원이 됐다. 16,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지금 뭐 떨어졌다라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의 타격도 사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이렇게 이런 암울하고 침울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또 하나의 또 밝은 한 줄기 빛이 나오는 것이 방금 이야기하셨지만은 이제 대구의 건물주 분들이 네. 뭐 한 달간 일단 임대료를 안 받는다라는 네. 거에 이제 동참하는 분들이 점점 나오고 깎아주기도 있고요. 하고요. 예, 또 SNS 해시태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 알겠지만 맞아요. 힘내라 대구, 대구, 이제 네. 하면서 의료인들 중에서 뭐 100여 명들이 대구로 달려가겠다 나오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또 이참에 막 속속 대구에 기부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코로나 의병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또 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참 우리 국민의 임진왜란 힘인 뭐 것 옛날 같아요. 우리 그 의병 결국은 예. 또 국민들이 해냈잖아요. 2020년에 예, 예.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도 서서히 코로나 의병이라는 또 이런 타이틀과 함께 또 사람들이 힘내라 대구 하면서 하나씩 뭉치는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도 네.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네.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정부가 이제 내일 코로나19 종합경기 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방역과 한쪽은 방역, 한쪽은 경기 부양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방역 쪽에 있어서는 일단 대구 경북 쪽에서는 마스크를 못 구하고 마스크 네. 산다고 줄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곳인데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고 줄 서다가 또 감염되는 또 그 공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방역 쪽, 그다음에 경기 부양 쪽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좀 함께 협의를 좀 해서요. 그렇겠네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싣고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좀 힘을 합치는 그런 쪽으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